최근에 주변 국가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이스라엘을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저렇게 막 밀어붙이다가 언젠가 한번 역공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뭐 7개 세력에 대해서 동시에 전쟁을 걸고 있는 모습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물론 자국의 국방력 진짜 엄청나니까 상대 국가 대비 진짜 월등하니까 이걸 믿고 있느냐? 네, 물론 이것도 믿고 있지만 사실 더 큰 게 있죠. 그게 미국이나 나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과연 미국을 믿고 있느냐? 네, 물론 뭐 조금은 믿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원체 남의 나라의 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국의 힘으로 국방을 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전통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뒷배경은 뭐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들이죠. 이스라엘은 적어도 200기 아니면 30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하더라도 국토는 굉장히 좁고 그리고 병력 자체는 적습니다. 주변에 이란 같은 나라는 인구가 9배가 넘거든요. 그런 나라가 언젠가 한번 밀어붙였는데 한 번만 밀리면 정말 끝장날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군사 강국이라 하더라도 세계 역사 속에서 한번 밀려서 확 한 번에 가버리는 경우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7개의 이 무장 세력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이런 거침없는 용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든든한 핵무기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적어도 200기나 또는 300기 아니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든든한 핵무기가 있다 보니 아무리 이란이나 이런 데서 미사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보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복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 핵무기가 200기만 있다 하더라도 이란을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화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기가 넘을 거라는 그런 추정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침없이 주변 국가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 얘기는 공공연하게 나돌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활자로 공식화된 건 바로 이 책 때문이죠. 공공연한 비밀, 이스라엘의 폭탄 거래, 2010년에 나온 책인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학자가 쓴 책입니다. 아브너 코엔 교수의 책인데 사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건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 원래 핵 개발을 하는 거 주변국이 다 싫어하고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 핵 개발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정말 인지적 동맹이라 하더라도 핵무기를 갖는 건 미국도 아주 싫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핵무장을 밖으로 과시하고 있는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다른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핵무장을 할 수 있었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핵 개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 핵 개발을 진짜 집요하게 방해했거든요. 미국은 어떤 나라든 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걸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천재 일우의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1956년 수에즈 위기인데요. 1956년 7월에 나세르라는 이집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하루아침에 국유화했습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자 이렇게 비밀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1956년 11월 그러니까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지 딱 넉 달 만에 이 영국과 프랑스군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압력을 넣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해서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1956년은 나세르가 외교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프, 이스라엘 이렇게 3국 군대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니까 미국이 이걸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점령을 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미국이 생각을 했고요. 또 미국에서 두 번째 이유는 아랍 국가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거든요. 왜냐? 이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랍 국가들이니까 이스라엘 편보다는 당시만 해도 미국이 아랍하고 친해두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세르가 겉으론 이겼는데 사실 이게 이스라엘한테 절호의 기회를 준 겁니다. 뭐냐? 프랑스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수에즈 운하를 결국 나세르한테 넘겨주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합의를 해서 이스라엘 핵무장을 도와주자. 이렇게 갑자기 엉뚱하게 핵무장으로 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이스라엘 비밀 합의가 일어나죠.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거기다가 우라늄 공급까지 프랑스가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의 아주 전면적인 외교를 취한 겁니다. 프랑스는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 1960년 프랑스가 핵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결과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1966년에 핵폭탄 모형 실험만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자, 핵무기를 보유하려면 핵실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스라엘은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아주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핵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설마 핵무기를 갖고 있겠느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핵실험 결과를 공유받은 데다가 모형 핵실험만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걸 이스라엘이 직접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근데 핵무기를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라늄을 다량 확보해야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라늄은 어디서 확보했냐? 초기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정제된 우라늄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5년 미국 유대계 기업인을 통해서 90kg의 농축 우라늄을 밀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량의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는 것 정말 싫어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첩보 활동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막지 못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1966년, 1965년까지만 막으려고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사실 195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래부터 약간 친이스라엘 성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을 의도적으로 묵인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죠.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진짜 온갖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저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케네디 때문에 다 된 핵 개발을 진짜 못하면서 미국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1963년에 케네디 암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핵 개발에 완전히 전기가 이루어집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케네디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린든 존슨이 케네디의 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계 자본의 후원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계 돈을 받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린든 존슨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유대계 기업가 샤피로가 90kg의 농축 우라늄을 밀수했는데 존슨 대통령이 묵인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밝혀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핵탄두가 최소 200개가 넘는다. 심지어 300개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많은 핵탄두를 개발하다니 이거 진짜 놀랍잖아요. 미국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감시했던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배경에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미국 영화 중에 정말 명작이죠. 이 명작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핵 개발하고 이 영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스파이 활동을 털어놔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헐리우드 프로듀서 밀찬이 사실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임을 시인한 겁니다. 바로 2013년 11월 이스라엘 TV에 출연해서 이 깜짝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비밀로 하다가 이제는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가 이스라엘의 애국자다. 내가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운 결정적인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스라엘 TV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핵 개발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스파인 걸 털어놔도 미국이 자신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말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밀찬이라는 사람이 내가 스파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의 기밀과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핵물질을 이스라엘로 빼돌린 그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미국에서 처벌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밀찬이라는 사람이 헐리우드 프로듀서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자, 밀찬이 제작했던 영화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Pretty Woman. 이 중에 아는 영화 많으시죠? 근데 이거 좀 신기합니다. JFK를 이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케네디하고 핵 개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JFK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요. LA Confidential, Fight Club,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등등등 총 120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영화 제작사로서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돈이 많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처음에 벌기 시작한 거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당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 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부를 축적하고 헐리우드로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돈을 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유명한 영화 제작자가 되니까 대놓고 미국의 핵심 핵무기 기술이나 아니면 그 부품을 빼돌려도 이 선적을 해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무려 800개의 크라이트론 핵무기 트리거를 이스라엘 국방부로 선적해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영화 제작으로 이렇게 유명하면 누가 이 사람을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의심을 했을까요? 자, 우리 대중한테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지만 자, 미국은 알았단 말이죠. 1969년 닉슨 대통령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용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미국한테 인증을 받은 셈이 됐고요. 그때 1969년 미국 국방부 등 이 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이 닉슨 대통령한테 아주 정면으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닉슨이 모두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해줬다고 해요. 사실 1969년만 해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핵무기는 한 2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핵무장, 핵무기를 봉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이 이걸 전부 다 용인해주면서 그 뒤에 이게 아예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핵 정책이 됐는데 이걸 핵 모호성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모호하게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냐 아니냐 NCND 하면서 입 다물어 버린 겁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 뒤에 핵무기를 200기, 300기 아니면 그 이상 지금 현재 갖추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때 핵무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스팀슨에서 이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스라엘의 핵 독점이 중동의 핵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더욱 취약했을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가 지금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동해서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이란이 계속 얻어맞고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뒤에 있기도 하지만 이걸 뚫고 어떻게든 이스라엘한테 뭔가 타격을 줄 경우에 이스라엘이 바로 핵무기로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핵무기가 200기에서 300기다? 이란이 진짜 석기 시대로 돌아갈 정도로 괴멸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200기, 300기인지
아니면 밀찬이 빼돌린 트리거 800기를 생각하면 와, 이거보다 훨씬 많을지 이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끊임없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국제 정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첨단 무기 다 줬습니다. 뭐 하이마스니 온갖 무기들 다 줬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이 미국이나 서방이 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모스크바까지 뚫린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결국 서방에서도 이 첨단 무기를 주고도 우크라이나한테 사용 제한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을 하고 7개 무장 세력과 동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 만약에 실수해서 뚫리더라도 이걸 얼마든지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아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거나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마지막 궁지까지 몰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